저번 시간에 뭐 했죠? 기억이 안 나나? 저희 그거 했을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뭐 원형 만들기 중.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줌 또는 뭐 익스텐츠, 펜, 뭐 이런 거에 대한 화면 컨트롤에 대한 거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박스 만드는 법 했었습니다. 맞지? 맞아요. 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도형의 박스 선택해서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를 탑뷰에서 먼저 그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마우스를 탑뷰에 가지고 와서 적당한 곳에 클릭,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떼고 마우스만 앞으로 밀어서 높이를 정한 다음에 적절하게 높이가 됐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 딸까? 완성. 이 상태에서 내가 정확한 수치에 의한 박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맞죠? 오른쪽에 보면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50에 50에 50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작은 박스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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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짜리를 만들게요. 그려놓고 나니까 왼쪽에 50짜리 맞는 박스가 좀 커. 얘를 40짜리로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왼쪽 박스 선택할게요. 선택하려면 지금 박스가 그리는 모드로 만들어져 있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제되죠? 한 번 더 누르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그럼 그리는 모드가 되잖아. 그렇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던 게 해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박스 잡을게요. 선택. 40짜리로 바꾸려다 보니까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분명히 있었잖아. 이거 버그 신고.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만들어졌어. 맞아요. 이미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왼쪽 사각형 클릭하고 박스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누르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 패널이 뭐라 불렀죠, 제가? 이 패널이 뭐라 그랬지? 크리에이트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상상 박스가 처음 생성될 때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오브젝트들이 처음 생성될 때만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박스는 미리 만들어졌던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하시면 안 돼요. 만들어졌던 거를 수정하려면 그 옆에 모디파이 패널로 가십니다. 모디파이 패널 클릭해보면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파라미터들이 보여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40에 40에 40짜리 박스로 만들 수가 있더라. 했죠? 방금 제가 왼쪽 박스를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맞죠? 예. 오른쪽 박스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박스에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지금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맞나요? 이 이유는 위에 이 툴바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 오늘은 선택하는 거 말고 그 옆에 가면 Select and Move, Select and Rotate, Select and Uniform Scale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응용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 해볼게요. Select and Move. 방금 우리가 한 거는 Select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애. 네, 요 놈, 요 화살표 4개, 이게 십자가로 돼 있는 거, 크로스 돼 있는 거. 요 놈은 select and move, select와
무브를 해주는 놈입니다. 클릭해보면 기준모, 축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준모 모양이 바뀌어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도 있게 해주는 애입니다. 기준모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축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축에 X축이든 Y축이든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해당하는 축만 노랗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가 돼요. Y축에 노랗게 활성화가 될 때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Y축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Y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좌우로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더라. 마찬가지로 X축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노랗게 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X축으로 움직일 수 있더라. 누른 상태에서 Y축으로 움직여도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 X와 Y축 가운데쯤 여기죠. 여기에 가져가면 X와 Y가 다 활성화됩니다. 다 노랗게 활성화가 돼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 XY축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더라. 어렵지 않죠? X축, Y축, XY축. 이거는 탑 뷰에서, 위에서 볼 때만 적용된 거고요. 프론트 뷰에서 Y축은 3차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탑 뷰에서 Y축 위아래는 요거예요. 앞뒤. 네. 프론트 뷰에서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3차원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3차원 뷰에서 보면 이게 Z축이에요. 위아래가.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에서 Y축으로 움직이면 Z축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더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박스 요거는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다음에 Select and Move 옆에 있는 거는 Select 되돌리기가 아니고 Select and Rotate. Rotate입니다. Rotate. Undo 아니에요. Undo, Rotate. 회전입니다. 회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 Select and Rotate 딱 누르면 이번에는 축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Move는 이렇게 직교 좌표계죠. 네, Select and Rotate는 이렇게 둥근 좌표계로 바뀝니다. 이때 잘 봐요. 보니까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큰 원이 있고 안쪽에 노랗게 되어 있는 작은 원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녹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놔둬놓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큰 원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원, 제 거 잘 보세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큰 원을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박스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위로 올리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요. 왼쪽, 오른쪽. 언두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언두. 요 버튼입니다. 언두. 컨트롤 Z. 이번에는 가운데 노란색 원을 잡고 해볼게요. 노란색 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왼쪽으로 회전, 내리면 오른쪽으로 회전. 자, 차이점 뭡니까? 네. 회색 잡고 내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네. 작은 노란 원을 잡고 돌렸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차이점이 뭡니까? 큰 원 잡고 돌렸을 때, 작은 원 잡고 돌렸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노란색은 내가
노란색은 어떻게 돌렸는지 알아요? 어떻게 돌렸는지가 뭐지? 몇 바퀴 돌렸는지가 그리고 마이너스로 갔는지 플러스로 갔는지 몇 들어 자, 볼게요. 큰 원을 자꾸 돌리면 예, 왼쪽, 오른쪽 방향만 보여주고 작은 원을 자꾸 돌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온다 이 말이지. 수치 값이 나오고 가운데 파란색 아크가 생기면서 여러 바퀴 돌면 좀 더 진해지는 아크가 되더라. 요 말이죠. 맞아요. 나이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원을 잡고 회색 큰 원을 잡고 돌리면 각도를 알 수는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아래쪽에 보면 X, Y, Z 좌표가 있는데 이 Z 좌표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맞죠? 좌표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표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로테이트 하는 데는 변화는 없다. 어느 쪽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각도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델링, 그러니까 즉 만드는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물론 뭐 내가 한 10도만 돌리겠다. 뭐 20도만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의미는 있겠지만 이때는 큰 원 잡고 돌려도 밑에 좌표를 보면 되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면 얘가 몇 바퀴가 돌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초 동안 뭐 5바퀴를 돌렸으면 나중에 플레이했을 때도 5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할 때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박스를 위에서 봤을 때 회전하고 싶으면 탑뷰에서 이렇게 회전하시면 되고 앞에서 봤을 때 목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프론트 뷰에서 돌리면 옆으로 까딱까딱 하고요. 레프트 뷰에서 돌리면 앞뒤로 인사하는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 뷰에서 원을 잡고 돌리시면 되는데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회전한 거는 탑 뷰에서 요 Y축 방향으로 있는 얘를 잡고 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원을 잡고 돌린 거는 탑 뷰에서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X축 잡고 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항상 원을 잡고만 돌리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개념 잡기에 훨씬 도움이 된다.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됐나요? 예. 원 잡고 돌리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Select and Uniform Scale 이름이 Select and Scale이 아니고 Select and Uniform Sca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보면 무브와 로테이트는 아이콘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 점이 없는데 스케일은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 점 있죠. 이렇게 X에서 버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점이 있는 애들은 꾹 누르고 있으면 하이 메뉴가 더 있다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던 얘는 Select and Uniform Scale이라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얘는 Select and Non-Uniform Scale이라는 거고 세 번째 있는 얘는 Select and Squash라는 애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네요. 지금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elect and Uniform Scale 하면 일단 뷰에서 기즈모 축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요 삼각형 노란 거 생기죠. 가운데 요거 잡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박스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런데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박스가 XYZ축으로 전부 다 커지거나 전부 다 작아지거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우스를 X축에 가져가면 X축만 무브처럼 X축만 활성화가 됩니다. 맞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당기면 X축으로만 커집니다. Y축으로는 안 커져요. 컨트롤 Z. Y축에 가지고 가서 당기면 Y축으로만 늘어나고 X축으로는 안 늘어납니다. 됐나? 네, XY축인데 여기 빗변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말고 여기 거 잡고 여기 빗변 요거 잡고 하면 탑뷰에서 XY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봤을 때 높이 Z축으로는 커지지가 않습니다. 됐나? 아니지. 그냥 XY축으로 넓이가 커지는 거지. 빗면이 커지는 거지. 됐나요? 됐나? 방금 한 게 잘 봐요. 제일 처음에 한 거 XYZ축으로 요거 스케일한 거 있죠? 요게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요놈이야, 요놈. 셀렉트 앤드 유니폼 스케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X축으로만 또는 Y축으로만 또는 XY축으로만 했죠? 요게 난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요게 두 번째 있는 얘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맥스가 이 축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맥스가 이 축은 항상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XYZ축으로 당기려면 유니폼 스케일로 모드를 바꾸고 X축으로 당기려면 난 유니폼 스케일로 바꿔서 X축으로 당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축 모양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이 실질적으로는 필요는 없는데 맥스에서 이걸 안 뺀 거예요. 합치면 되는데. 그냥 셀렉트 앤드 스케일로 합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얘네들이 코드를 손을 못 대나 봐.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원래 방식대로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에서 또 이 방식을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넥스가 좀 지저분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플러스 다른 툴에서 뭔가 좋은 기능들이 있더라 이러면 가지고 오는데 그거 맥스에 원래 있던 기능 그대로 남겨놓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스케일이 유니폼 스케일과 난 유니폼 스케일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됐지? 그럼 하나 남았죠. 밑에 스쿼시. 얘는 뭔데? 자, 봐요. 난 유니폼 스케일은 내가 박스를 X축으로 이렇게 줄이면 X축으로만 줄어들어요. 맞나? X축으로만 이렇게 줄어들어요. X축으로 줄이면. 그런데 스쿼시는 안에 부피와 질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풍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세요. 자, 풍선을 하나 가운데 딱 쥐고 있습니다. 이때 이 풍선을 X축으로 쭉 줄이면 어떻게 되지? 다른 방향 쪽으로는 늘어나겠죠. 왜? 안에 있는 공기 양은 그대로니까 다른 데로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스쿼시입니다. 스쿼시로 하면 X축으로 줄이면 YZ축으로는 늘어나요. 이렇게. 반대로 X축으로 늘리면 다른 쪽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줄이거나 늘리게 되면 다른 쪽 방향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더라. 그게 스쿼시다. 애니메이션 할 때는 꽤 많이 쓰는데 모델링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됐지? 방금 우리 뭐 했노? 줄였다 늘렸다 뭐 달달하다 하고 셀렉트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무브 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했고 얘는 그냥 편의상 스케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케일 했어요. 맞나? 단축키가 셀렉트는 Q, 무브는 W, 로테이트는 E, 스케일은 R. 그래서 QWER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QWER 많이 쓰시죠? 아. 맥스도 QWER 씁니다. 근데 왜? 얘가 더 먼저 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따라한 거야. 얘가 먼저 했어. 얘는 QWER을 90년 초반부터 썼기 때문에 얘가 먼저 한 겁니다. QWER. Q는 실질적으로 맥스에서 이 Q인 셀렉트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왜? 셀렉트는 오브젝트를 선택만 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데, 무브도 보면 셀렉트 앤드 무브잖아. 셀렉트도 해주면서 무브도 해주는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렉트만 있는 단독으로 있는 애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100%안 쓴다는 아니고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WER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하나 주의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셀렉트 단축키가 Q인데 셀렉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Q를 또 누르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요 옆에 있는 얘가 바뀌어요. 얘는 뭐냐면 셀렉트를 할 건데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드래그를 했을 때 원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내가 클릭해서 할 거냐, 이렇게 할 거, 셀렉트 할 거냐.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해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은 지금은 안 쓰고 뭐 이제 3차원일 때 쓰는 건데 요거 지금은 안 써요.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셀렉트 할 때 어떤 모양을 쓸 거냐입니다. 셀렉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Q를 계속 누르면 이 모양이 바뀌더라. 됐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셀렉트를 하는데 이 드래그를 했을 때 지금은 점선이 오브젝트에 딱 걸려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걸렸을 때 셀렉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걸렸을 때. 걸렸을 때도 셀렉트가 되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딱 누르면 사각형이 점선 안으로 딱 들어가요. 됐나? 이라면 드래그를 했을 때 걸리면 셀렉트가 안 돼요. 무조건 요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만 셀렉트가 되는 거. 뭐 영역 표시입니다. 요거 두 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다른 건 몰라도 WER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더라. 됐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방금 박스 만들었어요. 지우고 다시 할까? 딜리트. 지우시고. 요거 10개만 만들고 그만할 거다. 이거 딱 10개만. 박스 방금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있는 거 깨끗하게 지우세요. 드래그 쫙 해서 딜리트 눌러서 깨끗하게 지우세요. 박스 선택해서 탑뷰로 가지고 오면 탑뷰로 가지고 그랬어요. 탑뷰로 가지고 와서 여기죠. 여기 적당한 곳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밑면 만들고 마우스 왼쪽 버튼 떼서 마우스만 올리고 적당하게 올라갔으면 클릭. 수치 안 바꿀게요. 완성. 그 옆에 요거 콘 만들 겁니다. 콘 뭐지? 맞지? 맞아요. 원뿔. 우리나라 말로 원뿔이라고 합니다. 맞지? 원뿔. 기본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원이 들어올 자리 이 정도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자리 이렇게 보고 드래그 하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적당하게 만들어졌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 떼고 마우스만 올리면 똑같이 높이가 올라갑니다. 적당하게 올라갔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 딸깍 한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만 내리면 위에가 이렇게 모여요. 다 모으든지 아니면 적당량만 모으든지 우리는 다 모아볼게요. 완전히 다 모았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 딸깍 하면 완성. 중간에 끊으면 그게 원뿔이 안 돼. 오른쪽에 보면 라디우스 있죠? 라디우스 1번이 밑에 원.
라디우스 2번이 위에 거. 0이면 다 모인 거. 이게 수치가 있으면 다 안 모인 거. 파이가 높이 보시면 되고요. 박스 밑에 스페어 있습니다. 스페어 뭐지? 9. 원과 9는 좀 차이가 있죠. 9. 3차원으로 봤을 때 9. 스페어도 기본 도형이 원, 서클이기 때문에 폰 옆에 만들 거예요. 자리 부족한 사람들은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리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브러쉬 당겨서 공간 확인해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면 9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라디우스밖에 없어요. 얘는 스페어 옆에 보면 지오 스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리는 방법은 스페어하고 똑같아요. 찍고 드래그 하면 그려지는데 얘를 보세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얘는 스페어고 얘는 지오 스페어예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와이어로 봤을 때는 스페어는 사각형이 모여서 9를 만들고 지오 스페어는 삼각형이 모여서 9를 만듭니다. 됐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우리가 3차원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더라. 왜 있어요? 뭐 필요하니까 있겠지. 지오스페어를 모델링할 때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설명할 때만 기초 설명할 때만 지오스페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잘 안 써요. 실린더 뭐지? 그렇지. 원기둥 실린더 밑면 마찬가지 원이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고 왼쪽 버튼 떼고 마우스 올리면 높이가 올라가죠. 이때 왼쪽 버튼 딸깍 하면 실린더 원기둥이 만들어지더라. 원기둥이 만들어지더라. 아니다. 5개 남았다. 요거 이제 텍스트 플러스 빼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저거 글 쓰는 거죠? 예, 이거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튜브 뭐지? 큐브 그 치즈는 그래, 여기 그 겨우대 가면 끼고 하는 거. 겨우대 가면 끼고 하는 거 맞죠? 그 아이디. 우리는 해운대 가면 끼고 하는 게 튜브인데 맥스에서 말하는 튜브는 원기둥에 구멍 뚫혀 있는 거예요. 원기둥이 있고 원기둥 만들어 드래그해서 밑면 만들고 마우스 왼쪽 버튼 떼고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안쪽 위에 들어갑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딸깍하고 올리면 높이가 올라가요. 적당하게 올라갔으면 클릭하면 완성. 이렇게 원기둥에서 가운데 이렇게 뚫혀 있는 거를 맥스에서는 튜브라고 부릅니다. 됐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해운대나 광안리 가면 끼고 하는 거 있잖아. 일명 웃기라고 하지. 어? 걔는 요거 토러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토러스. 우리 바닷가 가서 끼고 하는 거. 토러스예요. 피라미드 뭐고? 아니, 우리나라 말로 뭐냐고. 이걸로 사각뿔. 피라미드는 밑면이 사각이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사각뿔. 드래그 하면 끝납니다.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떼고 높이 올리면 끝나요. 얘는 원뿔처럼 위에를 모을 거냐 안 모을 거냐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티펫. 차 주전자. 드래그 하면 끝. 스페어하고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플랜은 높이 없이 면만 있는 거. 됐나? 이렇게 10개가 맥스에서 기본 도형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티펫 주전자 왜 있는데요? 주전 방금 이제 주전자 얘기했잖아.
아니 이차 주전자가 있으면 차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센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얘 왜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있습니다. 테스트용. 3D 툴이 아니라 3D 그래픽이라는 걸 처음 막 연구할 때, 알고리즘을 막 만들고 이럴 때,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논문 쓰고 막 일할 때. 얘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부분의 3D 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주전자. 테스트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적당한 굴곡도 있고 적당한 구멍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거 알아내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됐나? 네. 그래서 딱 저처럼 일렬로 10개 딱 다 만든 사람은 검사 맞고 사람? 검사를 맞고 맡으세요.